대한 즐거움과 어떤 현상에 대한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의 만남, 과학 미술을 만나다. 빛과 색에도 과학기술이 숨어 있었다. 사물의 고유한 색을 중시했던 시대와 달리 자유롭게 자연광을 받는 순간을 그리게 된 인상파 화가 모네와 쇠라. 그들과 인연이 깊은 괴테와 뉴턴. 카이스트 원광현 교수가 들려주는 빛과 색의 조화. 인상파 미술의 흥미로운 이야기, 과학 미술을 만나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관점으로 작품을 관찰하는 일, 예술작품을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시각을 더해서 관찰한다면 더욱더 유익하겠죠. 과학 미술을 만나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카이스트 원광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집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니까요. 곳곳에 정말 황금 비율 1대 1.6 숨어 있더라고요. 그림을 보는 저는 좀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 주위의 사물들 많이 보면은 곳곳에 아주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름다움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술관 가서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가면은 그냥 휙 지나오거든요. 근데 사전에 공부하고 가면 많은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좀 그림을 감상하는 또 새로운 관점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원광현 교수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지난 이틀 동안에는 저 과학 얘기, 미술 얘기 했는데 주로 과학에서는 원근법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기술 쪽에서는 유화 기술 가지고 또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그 입고 나온 그 옷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할 건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컬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색의 본질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색을 과학에서 어떻게 봤는가, 또 그것이 또 과학적 발전이 어떻게 또 미술과 연관되어 있는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색의 본질이 뭔가? 색은 뭐 우리도 아다시피 빛이 물체를 비추고 그 물체에서 빛이 반사되고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색은 빛일까요? 즉 그 광원에 따라서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은 색은 이 물체에 따라 결정이 되나요? 또 아니면은 또 색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나요? 이런 문제들을 미술가도 고민하고 또 과학자도 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그 줄거리는 색에 대한 과학부터 시작해서 또 색의 또 기술, 또 그것이 미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어떻게 해서 인상파를 탄생시키는 데 도움을 줬는가. 저는 꼭 인상파가 꼭 이 과학의 결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 인상파의 탄생 배경에는 이 과학과 기술이 숨어 있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이제 그 기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진기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어제 그제 얘기하기를 원근법의 또 강력한 힘은 있는 것을 사실대로 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없는 것도 그릴 수 있다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있는 자연 세계를 그대로 그린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창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려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에 한계가 있어요. 이것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그림 그릴 때는 저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기술적으로 해결할 때는 바늘구멍 사진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상자 하나를 갖다가 상자의 한쪽 벽에다가 한쪽 면에 구멍을 뚫죠. 그러니까 바늘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창호지 비슷한 그런 얇은 종이를 붙이죠. 그러면은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네. 저 그림에서 보는 대로입니다. 빛이 들어오고 그 창호지 면에 영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이 굉장히 근데 희미해요.
왜냐? 바늘구멍이 작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희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을 차라리 바늘구멍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면 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저러한 그 기계들, 이것을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 또 그 영어로는 또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술가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남아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런 그 기계, 일종의 기술이죠. 기술을 사용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또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이 그림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베르메르의 그 작품입니다. 이것이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의 실험을 통해서 저 베르메르도 저러한 그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해요. 이 그림에는 약간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빛이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왼쪽에서 들어오는데 그 코끝, 그 다음에 옷의 일부에 빛이 들어오는 쪽에 약간 그 광택이 져요. 근데 그 사실은 사람 눈에는 저런 광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기계를 통해서 봐야만 그런 광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다 또 우리 시청자도 그렇고 또 미술을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이게 미학적인 이슈가 생겨요. 자, 이것을 가려낼 수가 있는가? 또한 이것을 또 가려낼 필요가 있을까? 또 심지어는 그 다음에 만약에 화가가 이러한 기계를 사용해서 그렸다면 예술성이 떨어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떤 거장이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저런 카메라 옵스큐라, 바늘구멍 사진기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더라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뭐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으나 저는 뭐 그 시대에 있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지 실제 그 예술가의 예술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늘구멍 사진기를 통해서 놓고 실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리는 거는 아무리 사실적이라도 전혀 작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을 사용했던 어떤 이론을 사용했던 예술은 예술로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의견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께 살펴본 르네상스의 거장들 한번 보죠. 그럼 르네상스의 거장들은 과연 이러한 기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겠는가? 이 사진에 보는 것은 다빈치가 본인의 그 노트북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분명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러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치를 사용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라파엘로는 어떤가? 아테네 학당과 같은 그림은 아주 완벽한 그 원근법의 기초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아요. 라파엘로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대 거장 중에 또 남아있는 사람 누구죠? 미켈란젤로가 있죠. 미켈란젤로는 어떻을까? 미켈란젤로는 확실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그거는 그 코멘트에도 나와 있어요. 그 카메라 옵스큐라는 너무 사실적으로 보이게 한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은 주로 그 템페라를 사용했죠. 유화는 아마추어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대 그 거장이 실제로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잠깐 살펴봤고요. 한편 과학계에서는 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르네상스 때 예술과 과학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과학과 예술이 그렇게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사실 과학이 없었습니다. 또 기술에 머물렀고요. 그러다가 데카르트와 같은 그 철학자 겸 수학자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또 이 사진에 보는 뉴턴이